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새로운 단원인 제조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교과서 186페이지를 펼치고 수업을 들으며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발명과 표준의 세계를 통해서 기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기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학습한 바 있었는데요. 기술은 크게 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배운 거 기억나나요? 제조기술, 건설기술, 수송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이 5가지 중에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제조 기술을 접하게 되는 날입니다.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술. 그럼 지금부터 제조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박성원 군을 모셨습니다. 제조 기술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텐데요. 박성원 군은 제조 기술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사시대의 두둑기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방, 신발, 옷, 자동차, 컴퓨터, 로봇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들을 모두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재료 등을 가공하고 변형 또는 변환하여 제품을 만드는 활동은 앞으로도 인간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조 기술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자연의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동의하나요? 우리가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스마트폰이 없다면? 냉장고가 없어 한여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도 활성화될 텐데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편리한 제품들 모두 제조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러한 제품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빈 동그라미 안에 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며 쓰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몇 가지 정도 떠올랐나요? 컴퓨터, 자동차, 전화기, 선풍기, 에어컨, 가방, 연필, 볼펜, 안경, 옷 등등 너무너무 많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조기술 단원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고 차근차근 배워나가 봅시다. 여기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생산 기술이 인간 생활에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해하고 하위 요소인 재료, 설계, 공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새로운 단원명이 제조기술이었는데요. 학습 목표도 그렇고 지금 화면의 제목도 그렇고 제조기술이 아니고 생산기술이 언급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생산기술은 제조기술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기술의 5대 영역 중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처럼 원자재, 노동력, 정보시간, 자본, 기계, 도구 등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생산기술에 포함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기술, 즉 정보통신기술과 수송기술은 왜 생산기술에 속하지 않을까요? 비교하자면 이 두 가지 기술은 생산기술처럼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사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산기술이라고 한다. 이 생산기술에는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세 가지가 속한다는 것을 꼭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생산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생산기술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자원,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산출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이러한 생산기술의 과정을 나타내자면 재료, 설계, 공정, 산출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설계하고 공정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화면에서 재료부터 산출물까지 각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재료. 재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료는 매우 다양하죠. 석유, 철광석, 나무, 모래, 철강제, 섬유, 반도체 등등. 석유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철광석으로 철도도 만들고, 반도체로 핸드폰, 모니터도 만들죠. 각각의 제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인데요. 설계자가 제품이나 구조물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형태, 재료, 구조, 크기 등을 합리적으로 고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도면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주택의 설계도, 스마트폰 설계도, 아파트 구조 설계도 등등 많겠죠. 생산 기술의 과정 세 번째는 공정이죠. 첫 번째 재료를 가지고 두 번째 설계를 하여 세 번째 공정을 한다. 네 번째 산출물을 만드는 건데 이 공정은 즉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공정을 제품을 만들어낸 과정이나 각 공사 단계의 진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작업이나 제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하기 위한 공정, 생물학적 공정, 조립하기 위한 공정, 집을 짓기 위한 공정, 다리를 만들기 위한 공정, 즉 작업하는 과정, 제조 과정을 공정이다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 산출물이죠. 산출물은 옷, 텔레비전, 의약품,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건설 구조물 등등 생산되어 나온 물건을 우리는 산출물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해서 생산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화면부터 제조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잔치에 다녀올 동안 집안일을 다 해놓아. 아마 잔치에 못 올걸? 당연하지. 울지마, 콩지야. 이것들을 사용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단다.
아니, 콩지 너 그 많은 일을 벌써 다 하고 온 거니? 제조 기술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안녕. 영상은 재미있게 보았나요? 콩쥐는 제조기술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 비해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많은 편리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사용되고 있죠. 앞서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제품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러한 것들이 제조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일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과제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영상을 모두 본 후 과제로 가서 생각하여 적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조기술. 제조기술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선생님이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제조기술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생활에 편리를 더해주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을 변환하거나 가공하여 만드는 거죠. 즉, 풀이해 보자면 제조기술이란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간략하게 제조기술은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술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얻는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그것으로 나무 책상과 의자를 만든다. 이런 것이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어서 다른 형태의 제품을 얻는 것이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동화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 학습에서 언급된 바 있었는데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로봇팔과 같이 로봇이 자동차의 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대량 생산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예가 되겠지요. 또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기술의 바탕이 되고 상호작용하거나 융합한다 라고 했는데요. 다른 분야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조기술 외에 5대 영역의 기술 중에 제조기술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송기술 또는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이 해당되는데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을 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광 케이블을 제작하는 제조기술과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기술은 각각의 영역별로 서로 융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발달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 또한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조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학습의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산출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 이에 해당하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요? 제조기술?
답은 생산 기술입니다. 생산 기술이죠. 제조 기술보다 더 큰 범위의 생산 기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든다, 생산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무리 퀴즈.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과 관련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조 기술.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술. 이것을 우리는 제조 기술이라고 하지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학습까지 다 마쳤고, 다음 화면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발명 경진대회에 대해서 기간이 지났지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발명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안내하는 것이니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소개 영상 보고 본 영상 수업은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은 과제로 가서 과제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행평가에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조금 더 단축을 해드렸으니 여러분들 조금 휴식하고 다음 원격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기간 동안 수행평가에 임하느라 많이 애썼습니다.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수행평가가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 작성하기였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교실에서도 잠깐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제13회 전국 창업 발명 경진대회가 접수가 이미 마감되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참고해 두었다가 앞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이 경진대회의 목적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명 및 창업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창업 발명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응용 및 실용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창업 발명 문화로 저변 확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생활 속에서 창업 발명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응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행평가에 이미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학습한 바 있으니 참고하였다가 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가 대상은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발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 초중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기간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참가 신청서와 아이디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번에 임했던 수행평가였지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설명서를 작성 시에 이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표절 및 도용, 대리응모, 판단되는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른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이미 배웠던 부분입니다. 쭉 한번 보면 창의성 부분, 또 실용성 부분, 상품성 부분, 기술성 부분, 이런 부분을 배점 기준에 세부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요. 경제성, 또 시장성, 발표 태도,
작품의 완성도, 지금 이 경진대회가 우리가 했던 수행평가를 응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하였으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보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대회가 있을 시에 여러분들도 대회에 출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